상원은 주말 동안 휴회 상태입니다. 하원은 6주째 휴회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라라고에 머물고 있으며 플로리다에 도착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당 지도부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해야 할 건 나라를 여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열면 우리는 만날 거예요. 아주 빨리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열어야 해요. 그들의 잘못이에요. 모든 게 그들 잘못이에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들 잘못이라며 트럼프는 말하고 민주당과 대화하지 않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화당원들에게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없애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튜는 그 아이디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양측의 의원들이 서로 비난하는 동안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의 항공교통 관제 인력 문제로 인해 주요 공항에서 지연과 지상 정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연방 판사는 내일 스납 또는 푸드 스탬프 접근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약 4,2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마지막 순간의 유예를 허가했습니다. 판사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자금을 사용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새로 단장한 호화로운 욕실에 대해 7번 게시했습니다. 곧 사진과 함께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그는 판사의 명령에 대해 우리 정부 변호사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자금으로 SNAP에 지불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SNAP에 자금을 지원할 합법적 방법을 법원에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령 즉각적인 지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들이 자금을 분배하는 동안 불행히도 지연될 것입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일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드문 경우입니다. 오늘 밤 저의 주요 출처는 워싱턴의 민주당 하원 의원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할로윈 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지역구만 해도 42천 가구가 스납 또는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오늘 밤 대통령의 반응을 들으셨을 때 법원의 명령에 대한 것이었고 그가 질문이 좀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이나요? 말하기 어렵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2가지 부정직한 말을 했어요. 하나는 어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는 것이었죠. 그가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 연방 판사가 그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정부 셧다운 때도 대통령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지연시키는 건 근본적으로 부정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항상 민주당원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정말 좋아요. 저는 그가 항상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항상은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는 민주당원들과 만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정부 셧다운을 겪었지만 항상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선 마이크 존슨이 9월 19일부터 사실상 미국 하원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셧다운 시 협상해야 해요. 과거에도 셧다운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필리버스터 위협, 즉 공화당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깨라고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그 합의를 무산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다시 열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그 위협이 그 협상에 방해가 되나요? 네, 아니요. 상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과는 달리.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대화 중입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 내용을 압니다. 긍정적 발전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 말은 보세요. 이 모든 것의 요점, 가장 큰 요점은 11월 1일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강관리 위기였습니다.
10월 1일에 민주당은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마이크 존슨은 11월 21일에 이야기하자고 했죠. 하지만 위기는 그 전에 시작돼요. 하지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고통이 커지고 있어요. 마이크 존슨과 트럼프가 협상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대화들이 진행 중이에요. 필리버스터가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셧다운 동안 제가 계속 말해온 한 가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이것이 공화당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화해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과시켰고 대부분 공화당 표로 작년 3월에 그렇게 했어요. 조정 법안은 모든 공화당 투표로 통과됐어요. 하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투표도 필요해요.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요, 우리는 협상 안 할 겁니다. 당신들은 그냥 우리의 안건에 투표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100% 공화당의 예산을 원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제거하고 공화당원들만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민주당과 협상하여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정부를 다시 열며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2021년 5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했을 때 당신은 더 공정하고 평등한 국가를 위해 필리버스터 없앨 때라고 글 쓰셨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일부는 필리버스터가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민주주의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승리해서 책임을 맡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협상을 강제하는 데 특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좌절시키고 있어요. 60%에 한 명 더해도 뭔가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존 툰이 입장을 바꾼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일 필리버스터를 무너뜨리면 당신은 그들은 하원과 상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대신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으며 분명히 해를 끼치고 있어요. 좋아요.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베네수엘라입니다. 당신은 군사위원회의 고위위원입니다. 당신은 이번 주 초에 의회 의원들에게 제공된 브리핑 또는 비브리핑에 참여하셨습니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거의 매일 치명적인 공격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미국 국민과 의회에 제공한 법적 정당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확실히 불법입니다. 대통령이 마약 거래에 사형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결정한 게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정책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책은 첫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둘째,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절차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마약 거래에 대해 사형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 집행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아시다시피 정당한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설명은 이 기본적인 사형 판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24개의 다른 마약 테러 조직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요청했지만 명단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단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명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고 왜 이 24명이 선택되었는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24개의 마약 테러리스트 조직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이 있다면 이 치명적인 무력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 없이 대통령 권한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마약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어휘에 새 단어가 생겼어요. 마약 테러리스트.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베네수엘라로 보냈거나 보내고 있어요.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존재하며 유럽에서 베네수엘라로 전환된 가장 진보된 미국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이 행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건좌해서 제거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포함합니까?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투명성 부족과 의회 및 미국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보위원회에 이 모든 일을 왜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일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마약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카인 실린 배를 폭파 중입니다. 참고로 이건 미국 주요 사망 원인인 펜타닐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마약 밀매자들은 적응할 거예요. 국제 해역에서 배를 폭파하면 그들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보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국제 해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영토로 가야 해요. 큰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려 중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두 번째로 그는 마두로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두로가 겁먹고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로 저는 그것이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확신해요. 그를 군사적으로 제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정권 교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선택지라고 봐요. 그가 무엇을 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